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요. 실전 경매 사례 분석 특강 9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8번째까지는 과거에 낙찰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습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9강부터는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 낙찰받을 물건에 대해서 사전에 이러한 물건은 낙찰받으면 안 된다. 또 앞으로 이런 물건은 좀 비전이 있다.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매각기일날 과연 몇 명이 와서 낙찰이 되었는가 이걸 분석해 보시면 한결 더 학습의 효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요 그린상가가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특히 그린상가 중에서도 오픈 그린상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린상가가 경매가 나왔는데 뭐 101호면 101호, 202면 202호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어 가지고 견고하게 칸막이가 된 게 아니라 오픈된 상가의 그린상가는 투자 가치도 없고 이러한 거 분양받아도 안 되고 또 설령 경매가 나와가지고 아주 낮은 가격으로 최저가로 경매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7 타경 51164입니다. 51164. 여러분 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경매의 약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되겠습니다. 본원 1개가 되겠고요. 매각기일은 2019년 10월 21일입니다. 여러분 매각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날이 되겠죠. 2019년 10월 21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재지는요. 광진구 구이동 546의 4 테크노마트 21 2층 D067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변역 앞에 테크노마트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39층짜리 건물입니다. 98년도에 지어졌죠. 그때 참 대단했습니다. 21년 전인데요. 그때 분양할 때도 참 대단했는데 참 세월이 21년 사이에 참 많은 시장 변화가 왔습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상가, 건물 면적은 11.07이니까요. 아주 적습니다. 오픈상가니까 3평? 한 3.3평 정도 되겠습니다. 대지권은 2.93이 되겠고요. 매각 물건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건 접수는 2017년 4월 25일입니다. 2017년 4월 25일 이 사건 접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한 날이 사건 접수가 되겠고요. 소유자 김씨가 되겠고 채무자도 김씨, 채권자는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입찰 방법은 기일입찰, 당일날 입찰하고 당일날 개찰하는 것이 기일입찰이 되겠죠. 감정가가 4,500만 원입니다. 감정가가 4,500만 원이고 지금 최저가가요 4%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감정가 4,500만 원짜리가 197만 9천 원까지 떨어졌고요. 자, 매수 신청 보증금은 원칙은 10%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 20%가 돼가지고 40만 원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매수 신청 보증금이 원칙은 10%인데 외외적으로 20%, 30%가 되는 경우는 재매각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매각 사건이라는 것은 경매 물건이 나와서 누군가가 입찰 기일날, 매각 기일날 낙찰을 받고 대금을 미납한 사건이 다시 나오는 것이 재매각 사건이 되겠습니다. 1차에 2018년 1월 8일 날 감정가 4,500만 원이 최저가에서 2차, 6차, 3차 계속 유찰됐죠. 8차, 9차, 10차, 11, 12, 13, 14차에 최저가 247만 4천 원인데 누군가가 266만 3천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한 명이 왔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낙찰 받고 대금 납부 기한일까지 대금을 지금 미납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고 가서 임장 활동 해보니까 이거는
과연 낙찰받을 물건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나 보죠. 그래서 미납했습니다. 여러분 미납 잘하신 겁니다. 247만 4천 원이면 매수신청 보증금 25만 원을 매수신청 보증금이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죠. 25만 원 손해본 겁니다. 손해보고 미납한 거 잘하신 겁니다. 그 25만 원 매수신청 보증금 아깝다고 말이죠. 잔금 납부해서 소유권 등기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미납해가지고 다시 나와서 재매가게 되었습니다. 15차에 247만 4천 원 유찰됐죠. 그래서 16차 2019년 10월 21일 날 최저가 감정가 4,500만 원이 197만 9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97만 9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환율하면 20%니까 매수 신청 보증금은 40만 원인데 여러분 10월 29일 날 이거 낙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200만 원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소유권 등기치고 취득세 상가니까 취득세가 4%에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니까 취득세 4.6% 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공실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뭐가 나와요? 건축물분 재산세 7월 달에 재산세 나오고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만 나오지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여러분 뭐 내야 돼요? 관리비 내야 돼요. 관리비. 그러니까 낙찰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4,500만 원이 지금 197만 9천 원까지 떨어져도 낙찰받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사건 접수가 2017년 4월 5일이었군요. 죄송합니다. 4월 5일이군요. 4월 5일. 그러면 이렇게 사건 접수가 되면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는 4월 24일 날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건물은 39층 중 2층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은 98년도 21년 전 8월 18일 날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용 상태는 근린생활시설이 된 대로 판매시설입니다. 2층에 판매시설인데 휴업 상태가 되겠고 공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고요. 중앙 공급식 냉난방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대지권은 25,260.3제곱미터 중 대지권 지분은 2.93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건물의 감정가는 2,925만 원, 토지의 감정가는 1,575만 원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현황 위치와 주변 현황을 보시면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의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교통시설은 양호하지요. 숙박시설이라든가 근린생활, 그 지역의 아파트 공동주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편에는 그 동서울 터미널이 있죠. 동서울 터미널도 있고 근린상가 등이 혼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저 강변역 아시죠? 앞에 테크노마트가 있고 또 건너편에는 동서울 터미널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 이 지금 주소지가 구이동 546의 4번지 테크노마트 21 2층 건물인데요. 여기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여기 어디입니까?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당연히 서울시가 다 도시지역 아니겠습니까? 도시지역이면서 준주거지역입니다. 여러분 주거지역에는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요.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용 주거지역은 주거 환경이 아주 양호한 겁니다. 양호한 주거 환경이 전용 주거지역이 되겠고 그런데 전용 주거지역에는 1종, 2종이 있고요. 또 일반 주거지역은 주거 환경이 아주 편리한 주거 환경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에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이 있는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지금 준주거지역입니다. 이 준주거지역은요. 주거기능도 있지만 또 일부 상업기능도 있고요. 업무기능도 있는 곳이 바로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다.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도 있고 상업 기능도 있고 업무 기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마트 주위에 뭐가 있어요? 뭐 공원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참고사항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9년 6월 10일 날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놓고 266만 3천원의 낙찰을 받아놓고 미납을 했습니다. 당진시에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낙찰을 받았고 대금을 미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고요. 등기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식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2008년도 1월 3일 날 거래가액이 1,800만 원에 샀네요. 아주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누군가로부터 지금 샀어요. 이거 산 것도 잘못 산 거지요. 아마 이분은 1,800만 원 주고 아주 싸게 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분양은 한 1억의 분양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분양은 한 1억 정도 되고 뭐 자기 돈 없는 사람들은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 받은 게 거의 1998년도 21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저도 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김씨가 했는데 압류를 당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압류했다는 것은 시군구가 압류한 거는 지방세입니다. 이건 지방세를 못 내서 아마 재산세를 못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가압류가 됐네요. 우리은행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압류가 되겠죠. 등기부상에서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하게 되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등기부상에서 제일 높다는 게 뭡니까? 압류. 압류도 갑구에 들어가지요. 가압류도 갑구에 들어갑니다. 지금 하나생명이 법원에다가 어떤 판결에 의해서 집행권원에 의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이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도 갑구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다 갑구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제일 높다는 게 압류이기 때문에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니까 압류 밑에 가압류, 강제경매 3건 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낙찰받은 사람은 법원에 촉탁 등기할 때 말소를 해달라고 3건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겠죠. 한 건에 7,200원, 3건이니까 21,600원을 내면 되겠고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집합 건물입니다. 오픈된 그런 근린상가는 절대로 분양을 받아서 안 되고 감정가가 이렇게 4,500만 원짜리가 197만 9천 원까지 떨어졌어도 낙찰받아도 효용가치가 없다. 낙찰받는 순간에도 지금 현재 공실입니다. 지금 39층이지만은요, 가보시면 상당히 공실도 많고, 그렇게 영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4층, 5층도 다 판매 시설인데요. 일부 영업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애식 업무를 애식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건물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인한 이러한 자파라든가 의류라든가 화장품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운영하는 그런 상가들이 거의 지금 영업이 잘 되지 않고 특히 이러한 집합 건물의 그린 상가가 많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98년, 99년, 2000년도에는 흥행했었습니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열기가. 그러나 지금은 투자가 아니다. 이런 거 절대로 낙찰 받으시면 안 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 동부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관심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을 통하게 되면은 꼭 경매 낙찰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 이런 부동산에 대한 트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